것과 마찬가지로 서독은 서방 세계와 결합을 해서 일단 경제적인 부흥을 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추구한 정책들이 친서방 정책.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서방에서 추구하는 그런 가치, 자유의 가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유를 하고 거기에 철저하게 동참을 했어요. 왜냐하면 서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거라고 아데나워 수상은 본 거죠. 그래서 빨리 거기에 도움을 받고 경제력을 일으키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할슈테인 닥트린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동독하고 그 외교 관계를 맺으면은 서독이 그런 나라들하고는 자기가 외교 관계를 갖다 다 단절을 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당시 저렇게 그 아데나워 수상이 추구했던 저런 그 친서방 정책이나 힘의 우위 정책이 결국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나중에 통일할 때 통일할 수 있는 어떤 그 기초가 됐다는 이런 이제 학자들의 평가들이 이제 요즘은 이제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에 이제 분단이고 얼마 있다가 소련이 그 베를린을 갖다가 이제 다 복속을 시키려고 이제 계속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제 모든 물자를 다 차단을 했는데 그때 미국에서 이렇게 항공기를 통해서 모든 물자를 이제 수송을 했죠. 통일 문제에 관심이 있고 뭐 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고 이런 분들은 베를린은 꼭 여러분들 계획을 해서 한번 가보세요. 베를린 한 군데 가면은 그런 통일과 관련된 어마어마한 것들을 시간을 절약하면서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전에 준비하고 공부해서 베를린 한번 꼭 갔다 오세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 통일 얘기하면서 베를린에 안 갔다 온 사람들 없죠, 그죠? 정치인들은 다 여러분 베를린에 가죠. 무슨 일만 있으면 또 독일에 가죠. 통일 공부한다고. 그만큼 사실은 배울 것이 많아요,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동서독 관계하고 우리 남북 관계하고는 다르죠, 그죠? 이게 이 당시에는 상당히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베를린에서는 동베를린 사람들이 서베를린으로 직장을 얻으러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친척들도 왔다 갔다 하고 어느 정도 자유롭게. 그런데 이 동독 정권이 어느 날 갑자기 저렇게 베를린 장벽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일하러 서베를린을 갔다가 못 온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장벽이 딱 세워지니까. 그러니까 뭐 수많은 이산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막 세워진 거예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13중 장애물을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이게 통제를 했고, 제가 83년도 처음 독일 때 갔을 때 여기 앞에 가봤는데, 여기 앞에 가보면은 여기 팻말이 하나 있어요. 동그랗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기를 벗어나면은 이제 동독 지역이라는 그 팻말 하나만 딱 있었어요. 근데 동독 체제가, 동독 정권은 동독 주민단들을 어떻게 선전을 했냐면은 서독에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장벽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막 선전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서독에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13중 장애물이 동독 사람들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사실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철조망, 여기는 대전차 장애물, 여기는 감시탑, 여기 아까 이제 모래, 구덩이, 뭐 이렇게 이게 3m 이상 높이 되는 그 콘크리트 장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통제를 했죠. 근데 이 자유를 향한 그 갈망은 어떻게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계속 이렇게 탈출하게 되고, 동독 정권이 이렇게 이제 자동 사설 장치 같은 걸 설치해서 핍박을 하게 되고 계속 탈출을 했죠. 동독 주민들이 한 30% 정도는 늘 어떻게 하면 탈출할까, 이런 걸 마음속에 가지고 그렇게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30% 정도면 굉장한 거죠, 그죠? 굉장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베를린 이제 지금은 이제 베를린 장벽이 없어졌는데, 여러분들 베를린에 가면은 이렇게 베를린 장벽이 있던 곳에 이렇게 동판으로 해서 이렇게 쭉 해놨어요. 길 가면은 쭉 지금 가면은 굉장히 감회스럽죠. 너무 이제 화려하고 모든 것이 깨끗이 정돈되고 이제 많은 전 세계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그러는데,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지금 뭐 이게 다 길거리에서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고 와인 마시고 뭐 담수하고 뭐 이러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는 진짜 처참한, 저기를 넘어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었죠. 이제 저 지금까지 하는 것들이 이제
중앙기록보존소, 그러니까 61년도에 베를린 장벽 세우기 전까지 이제 일어났던 일들이고, 지금서부터는 장벽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리면은 61년도에 장벽 설치하니까 서독에서 바로 대응한 것이 중앙기록보존소를 만든 것이었어요. 계속 사람들이 넘어다 죽으니까 안 되겠다. 그 기록을 하자. 그래가지고 인권 침해 사항들을 이제 기록하기 시작한 거죠. 이런 것들이에요. 거기 이제 장벽박물관에 가면 여러분들이 이걸 볼 수가 있어요. 베를린 중앙에 가면은. 그러니까 탈출하기 위해서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게 보면은 차 안에 이렇게 사람이 여기 들어가 있는 모습이죠, 이게. 개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 차는 도망가면, 이게 탈출하면은 이제 기관총이나 이런 걸로 쏘니까 여기를 철갑으로 다 차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검문소를 그냥 돌진해서 뚫고 이렇게 시도를 한 것이고, 이거는 뭐예요? 글라이더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비행기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타고 이제 넘는 거고, 이것도 차량에 이제 개조해서 이렇게 만든 거고, 그 다음에는 땅굴 파가지고 이제 넘어오려고 이렇게 한 거고, 여기가 지금, 여기가 동독 지역이고, 여기 빨간 게 이제 장벽인데, 여기 서독 지역이고, 여기 파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온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땅굴을 해서. 여기 베를린에 11곳이 발견이 됐어요. 땅굴 파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응? 그 다음에 이제 기구 타고서 이렇게 탈출했고, 이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요. 근데 이게 열기구 타고 가다가 이게 서독으로 와야 되는데 이게 바람 타고 잘못해서 동독에 내려가지고 서독인 줄 알고 했는데 또 다 붙잡혀가지고 또 감옥 가서 처벌받고 그런 사태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바다를 통해서 헤엄쳐서 이제 이렇게, 여기가 덴마크거든요. 여기 국경 지역이고, 여기 동독이고, 이런 일들이 이제 했고, 베를린에 가면 이런 십자가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탈출하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이게 기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중앙기록보존소 관련돼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독에서 이제 끊임없이 폐지하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 가치의 문제였어요. 서독 정부가 이 통일의지, 그 다음에 자유인권, 법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중시를 해서 끝까지 버텨인 거죠. 그 통일되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기록보존소에 직접 왔어요. 동독 주민들 중에서 와가지고 내가 동독 시절에 이런 피해를 받았는데 이 누명을 벗겨달라. 그러면서 이제 찾아와서 그걸 다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다 그 과거 청산의 일환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조사가 됐어요. 이 에곤바라는 이 3인당 브레인인데 이분이 접근을 통한 변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61년도에 베를린 장벽이 딱 세워지면서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동독 정권이 더 움츠리고 결과적으로는 그 동독 주민들이 더 힘든 상황에 처하는 걸 보면서 이게 이렇게 힘으로 몰아붙인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 문제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교류 협력하고 이렇게 긴장 완화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통해서 동독 주민들의 삶이 개선되기를 바랐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이게 교류 협력과 이런 화해 협력 이런 것들이 긴장 완화 이런 것들이 왜 하는지, 왜 그것을 해야만 되는지 이 인식이 우리가 좀 분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긴장 완화하면 좋은 것이고 그냥 교류 협력하면 좋은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달성하려고 하는지. 근데 그런 그 목적 의식이 독일은 분명했어요. 그래서 베를린 통행권 협정을 갖다가 63년도에, 그러니까 61년도에 베를린 장벽 세워지고 그러면서 이 브란트하고 이 에곤바 이분하고 이런 정책 구상들을 해가지고 베를린하고 이제 협조를 했죠. 그래서 크리스마스고 신년 초에 70만 명이 방문하는 그런 성과를 갖다가 일거에 이제 거두어냈죠.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그 축복이었죠. 분단이 되었다가 꼭 방문할 수도 없는데 브란트가 나타나서 이렇게 교류 협력을 통해서 주민들이 친척들을 방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그 감격이었겠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할슈타인 원칙이 이제 약화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보면은 사인 곡선, 코사인 곡선 같아요. 강경한 정책이 있으면 또 이게 또
유연한 정책이 있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강경한 정책이 나왔다. 이거는 뭐 인간사가 다 이제 그런 건데, 그러한 과정에서 이것이 어떤 성과를 내려고 그러면은 목적이 뭐냐. 내가 이런 정책을 수행하고 이런 게 하는 거 도대체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그 가치 인식이 뚜렷하지 않으면은, 뭐 여론이 이렇게 시키면 이렇게 갔다가, 정치인들 많이 그러잖아요. 그죠? 뭐 여론조사 해가지고 여론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게 아니라 여론이 지지하지 않더라도 가야만 되면은 가야 되는 거죠. 그죠? 이제 그런 인식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